한국인의 사망원이 1위, 암보험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네, 국민 3명 중 1명은 걸리는 암입니다. 바로 오늘 암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선생님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바로 암입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1개 이상의 그 암보험은 가입하고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암보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하게 되면 혹시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 준비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4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가지고 계신 암보험도 오늘 알려드린 4가지 핵심 사항에 부합한지 방송을 통해서 꼭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대 핵심 사항인 암보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주시겠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씩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가능할까요? 네, 첫 번째로 암보험의 핵심은 진단금이다입니다. 먼저 그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부동의 1위가 암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2019년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전체 사망자 중에 27.5%가 암으로 사망했고요. 이는 우리 국민 100명 중에 27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이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7.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4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추이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암 유병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와 그리고 진단 후에 5년 초과 생존자가 무려 70%가 넘었다는 통계입니다. 이는 이제 과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때 그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54.1%였는데 그와 비교하면 약 1.3배 이상 높아진 건데요. 그만큼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이 한몫을 해야겠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이제 암은 무조건 죽을 병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암 발병률은 매년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암에 걸리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암보험의 진단금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암 같은 또 중증 질환이 무서운 것 바로 치료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단금 또 핵심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암보험에서 진단금이 핵심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암보험의 구성을 보시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암 진단금,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입통원비, 그리고 기타 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면 먼저 그 암 진단금은 그 암 진단 시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로부터 검사 후에 진단 확정만 되면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물론 이제 검사 자료하고 진단서는 제출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상담을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암 진단 자금도 반복 보장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요. 그 보장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보험 중에서 재발암이라든가 2차 암을 반복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의 비중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인 진단금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이제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준비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암 수술비의 경우에 이제 매 수술당 지급을 보장하는데요. 상품에 따라서 보통은 2회차부터는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많은 고령자이시거나 아니면 또 말기암 환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제, 항암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것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항암 치료 방법인데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 중에서 이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만 최대 5천만 원까지 따로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간편 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 입원 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그 암으로 입원하거나 통원하시게 되면 하루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되는 형태인데, 예전에 이제 암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또 암 치료 방법이 이렇게 계속 현대적으로 이제 현대화되면서 입원 일수 자체가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입원이 이제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아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금 지급 분쟁 소지도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입원 특약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암보험의 구성별로 이렇게 장단점을 살펴봤지만 암보험에서는 진단금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그 신약 치료와 관련된 표적 항암 치료 관련된 이런 특약,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현명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진단금은 또 암보험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금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런데 암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좀 진단금이 다르게 측정이 된다고요. 이 사실인가요? 네, 핵심 사항의 두 번째인데요. 이제 암은 종류별로 보장되는 진단금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유사암, 소외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암에 비해서 보장 금액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갑상선암이라고 잘들 알고 계시죠? 이 경우는 2007년 4월까지는 일반 암으로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이게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면서 혹시 만약에 그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있으시다면 리모델링을 혹시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지를 하시거나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이 대장전막내암 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런 부분도 일반 암으로 보장하는 그 보험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전에 반드시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생식기암은 일부 회사에서는 일반 보험금의 약 40~50% 정도만 보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암보험 가입 시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그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주계약에 5천, 그리고 12대 여성 주요 암특약에 5천만 원, 보험료는 약 6만 원대인데요. 잘 보시면 주계약에서 소외감 진단금으로 그 제자리암하고 경계성 종양 두 가지만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두 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 암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 보험에 가입한 분은 일반암 기준으로 주계약의 보장 금액인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또 이 여성 12대 주요 암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입자분이 만약에 그 자궁암, 즉 남녀 생식기암이겠죠. 거기 자궁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주계약에서 5천만 원과 그리고 특약에서 5천만 원 해서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리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소액암이라도 일반암 수준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혹시 이미 가입 중이신 분도 내 보험은 제대로 잘 폭넓게 준비되어 있는지 검토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보험 종류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요. 진단금이 좀 다르게 보장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금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인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핵심 사항인데 이제 암 진단금의 규모를 설정하라 이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과연 암 진단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 한 가정에서 만약에 암 환자가 발생이 되면 결국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만일 그게 특히 이제 그 가정의 가장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겠죠. 여기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암 진단 후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무려 84%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행여나 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유급 휴직이 고작 1.7%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비 같은 직접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각종 이런 기타 비용까지도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을 해야 되는 만큼 그 가정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사실 그 중증 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는 꽤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암 환자가 되면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중증 환자 등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5%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 적용 치료는 크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또 만약에 실손보험도 가지고 있다라면 더더욱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암 치료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약 치료제라든가 그런 기타 간접비 이런 부분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국립암센터 자료를 하나 더 보시면 평균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보시다시피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암 발병 시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보다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그 전문가들은 암에 대한 진단금 규모를 최소 5천만 원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권유를 합니다. 이제 이 수준은 일반 가정 기준으로 해서 연간 월 생활비의 약 한 배에서 2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암 치료비는 암의 종류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 치료비용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치료가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이상의 병원 생활비라든가 비급여 항암 치료, 뭐 중환자실 비용, 그리고 간병비와 생활비, 또 그에 따른 교통, 숙박비 이런 등등 실손보험에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항목들은 그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출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적어도 적금 같은 상품으로 준비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1년치 정도의 생활비 자금만큼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준비하시게 된다면 일단 충분한 치료도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완치 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가족력이라든가 개인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보장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 후에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어쨌든 암이라는 병이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걸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보장 자세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암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이 유리한가 비갱신이 유리한 건가 고민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암보험 준비 시에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조합하라 이런 뜻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이제 무조건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년치 생활비 의 1년치 이상을 암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오롯이 비갱신형으로만 준비한다면 그만큼 내야 하는 보험료도 많이 비싸지게 되고 납입에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발병률이 낮은 20대에서 40대 이런 때는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암 보장 자산을 높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당장 소득이 좀 불안정하시거나 낮은 그래서 이제 비갱신형으로만 높은 보장을 가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에서 기본 수준의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 일단 준비를 하시고 일부 기간은 적절히 갱신형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고액의 암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겠고요. 차후에 이제 여력이 좀 여건이 좀 오르게 되면 그때 이제 비갱신형 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장 자금을, 부족 자금을 채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암보험을 준비할 때 갱신과 비갱신을 좀 조합해서 하면 좋고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또 비갱신형이 유리하다라는 설명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023772-0209번으로 관련해서 상담 가능하고요. 또 난 리모델링 원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험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교시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